제가 예전 영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스텔스기라고 소개했던 중국의 J-20 스텔스기, 즉 오직 중국인 눈에만 보이지 않는 정말 신비로운 능력을 보여주었던 바로 그 전투기가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는 당시 그 신비로운 스텔스 기능보다 훨씬 더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엔진 문제였는데, 즉 이게 최근 자주 보이는 고속도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전원이 나가며 서버린다는 그 전기차들 문제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무려 공중을 날고 있는 도중에 시동이 꺼져버리는 진짜 스릴 넘치는 종류의 문제였는데, 당시 공중 스탑 엔진 문제는 웬만한 하자 따위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 중국 기술자들도 크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J-20이라는 스텔스기는 단지 어떤 무기가 아닌 시진핑의 자존심과도 같은 물건이었기 때문인데, 즉 미국 기술력의 상징과도 같은 F-22에 대적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 중국 기술력도 절대로 미국에게 뒤처지지 않는다는 걸 중국의 인민들에게 증명하기 위한 자랑스런 상징과도 같은 무기였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속이고 뭐 감추고 할 수 있었지만, 이 공중에서 시동이 꺼지며 멈추는 문제는 어떻게 숨길 방법이 없다 보니 중국 정부에게는 당장 빨리 해결해야 하는 너무도 창피하고 곤혹스러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1년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5세대 스텔스기 개발에 성공했다며 자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게 처음에 그렇게 공개를 하자마자 이후 2015년까지 무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멋진 전투기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 스텔스라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냥 아무 행사에서도 또 국가 방송에서도 오직 사진만 보여줄 뿐 그 실물은 거의 공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2016년이 되자 마치 처음처럼 또 대대적인 공개 행사를 갖고 나타났는데, 이때는 정말 드물게 간간히 시민들에게 그 전투기가 하늘을 천천히 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정식으로 중국 국민들에게 모습을 드러냈고, 그 바로 다음 해인 2017년부터 정상적으로 생산이 개시되며 배치가 시작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식 배치 발표를 한 이후에도 어째서인지 중국은 이 위대한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가물에 콩나듯 정말 드물게 잠깐 보여주기만 하고, 맨날 활주로 땅에 앉아있는 것 말고는 어디 행사에서도 또는 어떤 훈련에서도 그 실제 모습은 잘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이 당시 세계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J-20 관련하여 여러 가지 루머들이 돌았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J-20에 있는 세 가지 커다란 결함들이었는데, 일단 가장 먼저 5세대 스텔스기라고 했음에도 적군들에는 다 보이지만 자기들 눈에만 보이지 않는다는 그 신비로운 스텔스 기능, 그리고 앞서 언급한 스릴 넘치는 공중 스탑 기능, 마지막으로 쌍발 F-22는커녕 단발 F-35에도 못 미치는 엔진의 출력이 바로 그것이었는데, 그동안 뭘 어떻게 한 건지 최근 들어서 그 문제들이 모두 거의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 문제들이 해결된 시점을 2021년 초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이후부터 중국 내부에서 이 J-20의 대중 등장이 매우 잦아졌고, 이제는 혼자 나는 것이 아닌 편대로 막 굉장히 빠르게 날아다니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었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바로 그 생산량입니다. 지난 2011년 최초로 그 존재를 공개하고 그로부터 5년 후인 2016년에 또 한 번 공식적으로 데뷔를 했음에도 무려 2021년까지 10년 동안 이 전투기는 고작 20대밖에 생산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스텔스 도료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이제는 꼭 중국인이 아니더라도 적군에게도 보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많은 문제를 야기했던 러시아의 AL-31 엔진 대신 자체적으로 개발한 WS-10 엔진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으며 꽤 괜찮은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었는데다, 또 여기서 용기를 얻어 개발한 WS-15 버전 역시 최소 F-35에 필적하는 출력을 보여주는 것에 더해 무엇보다 그 공중 스탑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서 그렇게 큰 문제들이 이제 다 해결이 되고 나자, 이때부터 중국은 본격적으로 이 지구 행성의 최강 저그 종족으로서의 주특기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물량 공세입니다. 아까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그 10년 동안 이 J-20을 20대 생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부터 현재 2023년 9월까지 그 3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중국은 무려 약 300대의 J20을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은 이 스텔스기를 약 300대 보유 및 실전 배치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의 주요 군사 싱크탱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이제 불과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2025년이 되면 중국은 무려 500대가 넘는 5세대 스텔스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우리 지구 행성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스텔스기 생산력을 가진 미국에서조차 한 해 도입하는 스텔스기 숫자가 최대 60대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현재 매년 100대에서 120대의 스텔스기를, 그러니까 대략 미국의 2배 되는 속도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F-35 약 450대에다 120대의 F-22까지 더하면 총 570대의 스텔스기를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는데, 불과 6, 7년 전만 해도 거의 100배 가까이 차이나던 중국과 미국 사이 스텔스기 보유 대수가 이제 채 2배가 안 되는 300대 570까지 좁혀졌고, 그게 또 앞으로 2, 3년 후면 거의 비슷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오늘의 메인 주제이자 지금 미국을 몹시 당황하게 만들고 있는 중국 해군을 보면 그 심각한 물량 공세 상황이 더욱더 노골적입니다. 일단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현재 360척의 전투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초가 되면 곧 400대를 넘어갈 예정인데, 이 대부분이 다 최근에 도입된 물량들로, 즉 앞서 본 J20 스텔스기의 상황처럼 최근 매년 거의 100척 가까이 찍어내고 있는 상황으로 2025년이 되면 중국은 500척이 넘는 전함을 보유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 보유 국가가 됩니다. 참고로 미국에는 지금 300대의 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함의 수로는 중국은 이미 미국을 벌써 넘어버렸고, 지금 빠르게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런 상황에 대해 이제는 미국도 꽤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최근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군 해군 장관도 공개적인 자리인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이제 중국은 미국보다 더 큰 함대를 보유하고 있게 되었고, 앞으로 그 규모의 차이는 계속해서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한 데 이어, 무엇보다 중국에는 13개의 초대형 조선소들이 운영 중인데, 그중 가장 큰 곳에서는 미국에 있는 모든 조선소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함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미국 해군 장군이 하는 걱정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과거 2차 대전 후반기에 가서 정말 미친 듯이 함선을 찍어내던 당시 미국의 그 쇼미더머니 생산력은 지금도 계속해서 회자되며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 현재 중국의 생산량은 당시 미국의 그 쇼미더머니 생산량을 무려 4배나 넘어서는 양. 그러니까 조만간 아주 가까운 미래 중국 앞바다에서 벌어질 어떤 커다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 최강인 미 해군도 슬슬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도 더 많은 함선을 찍어내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주도나 아니면 지방의 낯선 휴양지를 가서 저녁 식사를 할 음식점을 고를 때에도 보통 가게 안에 사람이 많은 곳을 찾게 되는데, 그건 물론 그게 맛집이라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바로 음식의 회전율을 보기 위함입니다. 특히 상하기 쉬운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해산물 전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많으면 그만큼 음식들이 빨리 나가고, 또 그러면 새로 신선한 재료가 다시 들어오면서 음식 재료의 위생과 품질이 높게 유지될 수 있는데, 손님이 없는 곳은 아무래도 재료들의 상태도 좋지 않고, 또 가게의 주방장이나 직원들 역시 그 기술이나 숙련도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차를 오래 세워놓고 타지 않으면 딱히 어디 한 군데가 아닌 차 상태 여기저기가 총체적으로 매우 나빠지는 것과도 비슷한데, 같은 이치로 현재 미국의 조선업 상황은 거의 전멸 상태입니다. 즉 새로운 주문이 들어오지 않은 지도 아주 오래되었고, 또 그래서 주요 회사들도 많이 문을 닫았으며, 그렇다 보니 전문 기술자나 또 숙련공들의 맥도 끊겨져 사실상 그 경쟁력이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현재 전 세계 선박 건조 시장의 47%를 싹쓸이하며 가져가 버리고, 또 한국이 LNG선 등 고가 선박 시장을 많은 때는 거의 80% 가까이 독점을 해버리니까 일감이 없는 미국의 조선업은 말하자면 거의 폐업 수준으로 내몰려 지난 20년 동안 내내 쪼그라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대단한 미국도 갑자기 많은 수의 구축함을 만들어내려고 해도 그걸 만들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인 중국 해군의 미친 수준의 벌크업 상황을 보면 150척밖에 없던 함선이 지금 벌써 400척이 넘어버렸고, 얼마 전까지 단 한 척밖에 없던 SLBM 전략 잠수함도 이제는 4척이나 된 데다가 무엇보다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8척밖에 없던 중국식 이지스함의 숫자는 이미 25척에 지금 건조 중인 것까지 합하면 약 2년 반 후에는 40척까지 늘어날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독도함이나 마라도함 같은 수백 명의 병사들을 기습적으로 상륙시키기 위한 대형 강습함의 경우도 중국은 최근 그것도 2척이나 만들어 추역했는데, 문제는 그 숫자가 아니라 크기입니다. 우리 독도함과 마라도함이 14,000톤급인데 반해 중국의 강습 상륙함은 무려 40,000톤급으로 그 3배가 넘으며 수송 가능 규모와 병력의 수는 약 5배에 달합니다. 그런 게 이미 2척에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찍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공모함 역시 기존에 있던 그 석기시대 스키점프대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산둥함을 크게 넘어서는 신형 002형 항공모함을 2대나 건조 중에 있는 상황인데, 이 항모들은 과거의 중국 항모들과는 질적으로 아예 다른 수준의 항모들로 비록 원자력 방식은 아니지만 이제는 미국과 똑같은 형태의 전자식 사출 장치까지 갖춘 상태입니다. 그 외 중국은 지금 이런저런 종류의 전쟁용 함선들을 최근 매년 거의 300척 가까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임요한이 인간의 탈을 쓴 테란 전쟁의 신이라고 해도 상대 적의 숫자가 2배, 3배 아니면 5배 이런 식으로 늘어나 버리면 임요한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필연적으로 최근 미국에서는 미 해군의 함선 수를 빠르게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지스함과 구축함의 수를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도 보았다. 미국 내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게 판단되자 그 이지스함과 구축함의 건조를 한국에게 맡기는 것이 현재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의 고급 선박 건조 기술이 전 세계 최고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최근 공개된 우리 세종대왕급 구축함들의 성능이 전 세계 기준으로도 세계 최강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 많은 해군 무기 전문가들에 의해, 그리고 무엇보다 미 해군에 의해서도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더해 우리 한국의 영혼의 동반자이자 전매 특허인 가성비에다 속도까지, 즉 한국에서 신형 이지스함을 구축하게 되면 그걸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에 비해 정확하게 반값이 들어가며 건조 속도 또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속도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미 해군의 주력 이지스함들을 우리 한국이 생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옵션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국과 더욱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고, 아주 먼 과거 한때 최고의 조선업을 자랑했던 방파제에게 미국 구축함을 맡기는 것도 검토가 되었지만, 일단 현재 일본의 구축함 건조 기술이 한국에게 크게 뒤처져 있는 것에 더해 무엇보다 함성 개발 및 건조 기술력의 수준이 한국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앞서는데, 예를 들어 우리 세종대왕함의 경우 그 설계부터 건조 모든 부분을 우리가 직접 해 모두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것에 반해 일본의 경우 미국식 구축함의 설계도를 그대로 가져와 그 외 모든 부분을 그냥 미국 것을 따라해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 능력을 포함 자체 보유 기술력의 질과 깊이가 한국과 일본은 이제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한국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 사안 관련 최근 거의 결정 단계에 도달한 미국은 그래서 지난 2월에 미 해군의 전함 조달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톰 앤더슨 중장을 조용히 한국에 보냈습니다. 당시 방문에서 앤더슨 중장은 우리 방위 산업체와 미팅을 가진 다음 곧바로 이어서 그 엄청난 역작인 세종대왕함을 독자 설계하고 건조한 HD 현대와 미팅을 했고, 또 최근 이 분야에서 엄청나게 떠오르고 있는 한화오션과도 연이어 미팅을 한 후 매우 만족하며 자신이 이번 방문에서 지금껏 미 해군이 찾고 있던 세계 최고 기술력의 조선 업체들을 드디어 찾게 되었고, 무엇보다 한국이 최근 구축한 세종대왕함은 현존 세계 최강 구축함이라고 극찬을 하며, 장차 한국에서 미군의 구축함들을 건조하게 된다면 뛰어난 가성비로 미군은 빠르게 중국과의 격차를 좁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당시 방안에 대해 소감을 밝히는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참고로 만약 이 사업이 성사된다면 아마 미국의 신형 구축함들은 HD 현대에서 도맡아 진행할 확률이 높은데, 반면 한화 역시 올해에도 변함없이 꿋꿋이 꼴찌를 지켜내고 있는 전 세계 야구리그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그 꾸준함 말고도 현재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오직 하나만이 할 수 있는 신형 함선 제작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합동 화력함이라는 무기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서 구축함보다도 더 큰 함선을 만들어 그 갑판의 앞과 뒤를 모두 다 그냥 미사일로 가득 채워 바다로 보낸 다음 바다 위에서 적을 향해 수십 수백 발의 미사일들, 그냥 작은 미사일이 아닌 토마호크급 중대형 미사일을 포함 우리 현무사나 5와 같은 풀사이즈 미사일들까지 모두 발사할 수 있는, 마치 전투기 대신 미사일들을 벌떼처럼 날려보내는 미사일 항모 같은 새로운 개념의 해상 무기가 바로 합동 화력함이라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걸 가장 처음 구상한 것은 바로 미 해군입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검토 끝에 미 해군의 전략과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결국 진행되지 못했던 것을 불과 몇 개월 전 하나오션에서 최초로 그걸 직접 개발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인데, 이 무기가 상대의 다구리 전략을 상대하는 데에는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은 바로 그 물량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의 주문을 통해 한화가 이 합동 화력함을 건조하여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이게 될 가능성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미 해군이 위기에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중국이 중국을 하며 수백 수천 척의 함선을 찍어낸다고 한들 그렇게 양으로는 절대 넘어설 수 없는 수준의 전투력을 미국은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항모 한 대의 전투력은 웬만한 한 국가의 전체 군사력과도 맞먹는데, 여기서 그 한 국가란 브루나이나 몰디브 같은 국가가 아니고 세계 10위권에 있는 꽤 강한 네임드 군사 강국들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그런 항모가 무려 11척이나 있고, 또 한 번 주유하면 무려 30년 동안 주유가 필요 없는 극강의 연비를 가진 핵잠 또한 무려 50척이나 운영 중입니다. 중국도 현재 2023년 기준 잠수함이 62척이나 되기는 하지만 그중 핵잠은 7척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미국에게 큰일 난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국가 운영 철학상 그들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이 아닌 아예 싸움 자체가 의미가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격차의 군사력을 항시 보유하고 있는 것, 또 그래야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절대 강자 위상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인데, 지금 중국의 급발진 증강 현상은 이제 슬슬 그 압도적인 차이에서 어쩌면 좀 해볼 만한 차이로, 그리고 남들 눈에 보기에 마치 둘이 거의 비슷하기까지 한 것 같은 착시를 줄 정도까지 중국이 따라잡아 버렸기 때문에 미국은 다시 그 격차를 크게 벌이기 위해 최근 미 해군의 벌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그 해결 방법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찾게 된 것입니다. 미국이 정확히 언제부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미군의 구축함 건조를 맡기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중국 상황을 보면 현재 미국에게도 그리 생각할 시간이 많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국 외엔 이미 다른 대안은 없기 때문에 너무 멀지 않은 미래, 이제 유럽에서 우리 육군 무기들이 그 세력을 빠르게 넓히며 장악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미 해군의 최신 이지스함들을 건조해주는 엄청난 광경이 우리 거제도의 조선소들의 밤을 다시 환하게 밝히며 조만간 펼쳐질 듯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육군 무기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 무기들 역시 전 세계 최강이라는 사실이 전 세계인들 앞에 터없이 명백하게 증명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덕에 최근 좀 조용했던 우리 조선업 시장에도 다시금 화랑의 순풍이 불어와 지금 많이 힘든 우리나라 경제 회복에도 담비와 같은 도움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